예, 안녕하세요. 저기 세 분 너무 그 다 또 특색 있고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도 듣고 있으면서 이렇게 많은 좀 공부가 되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었는데요. 그 제가 트위터로도 저기 해시태그 K그룹으로도 조금 질문을 받았고요. 저도 이렇게 조금 궁금한 내용이 있어서 지금 시간이 얼마 없어서 몇 가지만 질문을 하면은 이렇게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렇게 그 배정용 대표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게 그 실리콘밸리에서 많은 VC들을 이렇게 직접 만나시고 뭐 이렇게 그 커뮤니케이션 하시고 피치하시는 게 사실 굉장히 좀 쉽지 않은 일인데 이 한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실리콘밸리에 가면 거기는 워낙 돈도 많이 흐르고 VC들도 많기 때문에 한국보다는 투자를 받기가 쉽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고 그리고 또 질문해 주신 게 있는데 그 전혀 실리콘밸리에 링크가 없는 한국의 그런 창업가가 좋은 프로덕트가 있더라도 그 VC한테 어떻게 실리콘밸리 VC한테 접근을 해야 될지 막막한데 그걸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막막한 게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웹사이트 보면은 연락처들이 다 있습니다. 다 있고 또 온라인에 보면은 PT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피칭에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둬야 될지 여러 가지 정보는 많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겠지만 실리콘밸리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아마 벤처 캐피탈 만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아마 그거는 충분한 사전 준비가 많이 필요하고요. 다양한 모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뭐 그 동네에도 아시겠지만 대학들도 많고 대학 내에서도 하는 다양한 졸업생들 그다음에 뭐 연관 없는 사람들 위한 모임도 많고요. 미국이 스탠드업 네트워킹 문화입니다. 이 문화 를 이해를 조금 하시고 로마 법을 좀 따르시는 게 필요합니다.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 맥주 한 잔 들고 3시간 동안 서 있으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하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오늘 저도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나와 배우지만 자기의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소재를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런 스탠드업 문화에 조금 빨리 친숙해 주시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한국인 모임들 K그룹이 아마 좋은 초석이 될 겁니다. 저희 K그룹 모임도 미국식으로 하거든요. 미국식 한국식을 혼합해서 하는데 그런 데서 트레이닝을 하신 다음에 그런 여러 가지 모임을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거기는 인비테이션 온리도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가 지원해서 가는 것도 있고요. 참 많습니다. 모임이 워낙 많아서 그런 모임에서 일단은 자기의 스토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는지 본인도 제3자에서 객관적으로 한번 보시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자신감이 생겼을 때 그다음에 거기서 만난 지인들을 통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고 싶다라고 준비가 됐을 때 하시는 게 좋고 역시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운 부분인 게 제가 한국 와서 많이 느낀 게 이 빨리빨리 문화 이게 참 실리콘밸리에서 안 통한다.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계산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근데 좀 그 저도 스탠드업으로 그렇게 맥주 하나 들고 오래 얘기하는 게 더구나 이렇게 또 시끄러운 가운데서 이 또 영어로 얘기하는 게 힘들어서 저도 그렇게 사실 잘 못하기도 하고 좀 그 내향적인 사람은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노력하시거나 그런 게 있었나요? 아니면 원래 성격이 그러셔서 잘 된 건가요? 아니요. 성격이 저 말씀드렸지만 원래는 성격이 조금 샤이한데 미국 생활 한 15년 하면서 특히 그 제 인사부 사람들하고 제 보스하고 얘기 많이 하다 보면서 좀 많이 늘었는데요. 일단은 질문하는 문화랑 그다음에 유머 나누는 문화 이 두 가지만 기억하면 첫 번째 단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할 얘기가 없으면요 질문하세요. 너는 어디 고향 출신이냐부터 시작해서 질문을 하세요. 너 이런 영화 봤니? 아니면 너 아직도 싱글이니부터 시작해서 개인적인 질문 뭐 질문을 하세요. 할 말이 없으시면은 그러면서 들으면 리스닝도 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죠. 너무나 질문하는 게 질문 문화가 많기 때문에 너무나 친절히 답 누구신데요? 어디서 오셨어요? 먼저 질문 안 합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하나는 유머죠. 유머 코드가 되게 있습니다.
스탠드업을 하면서 네트워킹 하다 보면 이 사람이 여유가 있어서 왔는지 나는 저 사람을 꼭 만나야 돼 한 가지 목적만 가지고 온 사람인지를 금방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미팅에 갔을 때 나는 이것만 하고 빨리 집에 가야지 이게 아니라 3시간짜리 네트워킹 기업 한 5시간 있을 생각 하시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은지 어떤 문화 코드가 있는지 이런 데서 실마리를 조금 준비를 해 가야 돼요. 그리고 실제 미국 사람들 준비 많이 합니다. 오늘 정치 얘기하지 말고 종교 얘기하지 말고 유머 3개 있고 요새 유튜브에서 따르는 이거 준비하고 갑니다. 실제로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한 사람도 있고 또 뭐 내추럴한 사람도 있지만 한 그 정도를 생각하시면 한두 번 하다 보시면 이렇게 질문하면 좋아하더라. 이런 질문하면 별로 안 좋아하더라. 이런 게 이제 좀 생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에릭한테 질문을 드릴게요. 그 몇 개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그 최초 11개월 제품에 집중할 때 자본이나 비자 등의 문제는 없었나요? 그리고 팀원들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많이 좀 궁금해합니다. 왜냐하면 그 팀원을 모으기가 굉장히 그 이국 땅에서 그게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과거 동료들을 중심으로 했는지 아니면 새로운 사람들을 찾아 나서서 그렇게 좀 더 할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초기의 자금 조달은 어떻게 하셨고 어떻게 그건 또 생각을 하시는지 그런 질문들이 왔네요. 네, 좋은 질문이고 아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제가 굉장히 부자인 줄 알고 계세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 초기 자본 문제가 제일 힘들었는데 사실 실리콘밸리가 되게 좋은 점이 뭐냐면 발론티어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니까 돈을 안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밤에 와서 자기가 회사 끝나고 와서 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어떤 분들은 그냥 스탁만 받고 일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직원 중에 월급 받으시는 분은 딱 한 분 계세요, 현재는. 그래서 저희가 프로덕트 베타까지 나올 때까지 지금 다들 월급을 안 가져가고 다들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거를 이제 스탁을 가지고 나눠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고, 또 본인들 회사를 다니시는 분도 있고, 또 본인이 지금 100% 여기 투자를 해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어떤 그런 문화들, 그런 환경들이 실리콘밸리의 어떤 큰 장점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좀 리스크 테이킹을 기꺼이 하는 좀 그런 문화가 있네요. 네. 예, 근데 뭐 물론 그렇게 하려면은 다 좋은 직업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을 모셔와야 되니까 본인의 비전 셀링이라든지 스토리 셀링이 굉장히 당연합니다. 일단 그분들도 다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어떤 분들은 자기 진로를 완전히 바꾸기 때문에 어떤 제가 갖고 있는 비전이라든지 제가 저한테 좀 같이 일을 해서 같이 성과를 나눌 수 있는 어떤 믿음 뭐 이런 것들이 좀 미리 빌드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만나자마자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데이비드 씨 얘기했듯이 친구처럼 사귀다가 혹은 후배 혹은 선배 혹은 뭐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하신 분들이 그런 것들을 빌드하기까지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꾸준히 빌드 뭐 해왔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창업하고 나서 알게 됐는데 뭐 그러다 보니 좋은 팀들이 모였고 아직도 이제 제가 좀 사람 욕심이 많아가지고 아직도 좀 다른 스킬셋을 갖고 있는 분들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들으면요, 그 토종 한국인이 영어도 좀 어눌하고 그런데 가가지고 미국 애들, 특히 외국 애들을 설득해서 이 우리 그 내가 하는 스타트업으로 조인하게 할 수가 있을까라는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대해서 살짝 어떻게 생각하지? 역시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처음에 한국인이 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업을 시작했을 때 외국 사람 조인하는 게 거의 하늘에서 별 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 또 영어를 그러니까 학교 나와서 한국 회사 다닐 때는 미국을 가본 적이 없거든요. 미국에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뭐 그렇지만 뭐 영어 공부는 꾸준히 했습니다. 근데 딱 미국 회사 들어갔을 때부터 사실은 영어 공부가 시작됐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미국 회사 다닐 때 처음 딱 들어가서 굉장히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새벽에 계속 나가서 뭐 이렇게 회화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열심히 다녔고, 그리고 업무가 외국이랑 계속 제가 좀 원래 되게 좀 샤이한 편인데 그런 것들을 조금 제가 좀 바꾸는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외국 회사 가서 진짜 적극적으로
보스한테도 열심히 얘기하고 열심히 설명하고 영어로 설명하고 같이 미팅도 열심히 리드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래도 아직도 제일 힘든 게 영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저번에 그 넷플릭스 갔다가 거기 한국 엔지니어분을 뵀는데 점심 시간에 그 영어 그 교습을 받으러 가더라고요. 스카이프로.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 방향으로 이 프로젝트를 이끌기 위해서 설득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영어 실력이 딸려서 설득이 안 된다. 그래서 그걸 계속 하고 있다. 예, 제가 미국 회사 다니면서 정말 힘들었던 게 뭐냐면 사실은 영어보다는 그 디베이팅이에요. 그러니까 그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은 어려서부터 디베이팅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그냥 토론 문화가 어려서부터 돼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 저는 교육받을 때 주입식이었거든요. 이제 가르쳐 주는 걸 잘 배워서 잘 머릿속에 익힌 다음에 거기 이제 사지선단형으로 이제 답하는 형식의 교육을 받다가 미국 회사 가서 야, 내 생각은 이런데 네 생각은 어때? 물어보면 처음에 갔을 때는 뭐라고 얘기하지? 이게 멍하죠. 한참, 예, 멍했거든요. 그게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그게 영어 실력보다는 그런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이제 조금씩 진짜 자꾸 부딪히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늘더라고요. 예. 지금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요. 그 다 소화를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이동일 대표님한테 실리콘밸리에서 디자이너 출신으로 창업을 꿈꾸는 게 흔한 일인가요? 창업이라고 하면 흔히 엔지니어 출신만 하는 거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엔지니어나 뭐 비즈니스 출신만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짤막하게 답변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지금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같이 일을 한다는 거는 제가 이렇게 어드바이저 하는 스타트업도 있고 제가 친구로서 만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 디자이너 출신 CEO는 한 명도 없어요. 한 10개 중에서. 근데 이제 지금 유명한 뭐 히트친 스타트업 중에서 뭐 아까 잠깐 보셨던 자본업 그 디자이너 CEO시고요. 에어비앤비 한 명 디자이너 CEO시고요. 지금 점점 트렌드가 디자이너 CEO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아직까지 디자이너는 프로토타입을 만든 후에 스킨을 입히는 식의 그런 롤에 불과하고요. 만약에 디자이너 코파운더를 영입을 하더라도 많은 분들이 풀타임은 원하지만 컴퍼니 스탁은 뭐 0.5%에서 많아봤자 5%를 주는 뭐 그런 아주 미흡한 대우를 받으면서 코파운더로 되는 걸 많이 봤습니다. 네. 그리고 그 좀 미국에 일찍 가셨잖아요. 일찍 가셔서 지금 실리콘밸리에 가셔서 지금 제가 보니까 그 굉장히 열심히 K그룹 활동에도 열심히 참여를 하시고 여러 가지로 많이 그 본인이 보고 느낀 거를 많이 이렇게 주의하고 나누고 전수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노력을 하시는데 그러다 보면 한국에서 오신 창업자분들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만나실 것 같아요. 예, 한국에 많이 만나는데 이렇게 보시기에 1.5세로서 미국에 많이 그래도 좀 익숙하신 입장에서 보시기에 한국 사람들한테 좀 부족하거나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만한 충고할 만한 게 있을까요? 어드바이스. 어려서부터 자랐을 때부터 저도 중학교 때 여기서 졸업을 했기 때문에 저희 골은 대기업에 들어가서 되게 좋은 직업을 갖고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이제 대기업에 많이 있으시고 창업 같은 걸 안 하시려고 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이제 제가 조언을 해주고 싶은 거는 진짜 도전 정신을 좀 많이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을 때 흑인들에게는 운동신경을 주고 동양내기 사람들에게는 머리를 주고 백인들에게는 용기를 줬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용기 있는 도전 정신을 가지고 많이 도전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좀 프로덕트 관련해 가지고 질문도 있는데요. 제품 컨셉을 셀링할 때 그 마켓 사이즈하고 타겟을 예측하는데 어려움이 좀 많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 팁이 있거나 G팝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저희는 무조건 만들고 내놔봐요 마켓에. 그래서 현재 이제 되게 가장 좋은 점이 뭐냐면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힘든 게 애플은 언제나 퍼펙트하다는 컴퍼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지가 뭐 하나 놔도 망해도 괜찮다라는 이미지가 있거든요. 저희도 약간 이제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면서
제가 지금 이거 너희들한테 보여주는 것은 파이널 프로덕트는 아니지만 이거 한번 써보고 나한테 얘기해달라는 시점에서 계속 내보고 계속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거기서 업그레이드를 해요. 제가 지금 구글 글래스 같은 경우에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마켓 그거를 압니까? 어떻게 피드백을 합니까? 할 수 있는 거는 만들고 빨리 받아들여서 빨리 그것을 이터레이트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린 스타트업 책을 읽고 공부하셨나요? 예, 그것도 있고요. 예. 예. 자, 저 그러면 또 질문을 많이 주셨는데 시간도 되고 그래서 여기서 오늘 그 스타트업 세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